이번 순서는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현장 국민 공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고정항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앞에는 한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의 한창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분진가루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특히나 저는 건물 밖에 일을 하고 있어서 건강에 피해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눈에는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뻑뻑합니다. 또 가루들이 많이 날리다 보니까 공사 현장 주변 차량에는 비닐을 씌워놨는데 그런데 저희 회사 안에는 주차된 차량까지 그 가루들이 날아오는 바람에 회사 차량을 위한 어떠한 조치는 없다는 것이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차량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도 떨어지지 않아서 매일 세차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 밖을 벗어난 공사 장비 문제입니다. 아주 큰 크레인 위에는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는 쇠등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 사람 위로 지나다닐 때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공사 장비가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을 할부하고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저 어떡합니까? 야, 우리 흔히들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이 네. 그 분진 가루로 인해 가지고 네.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차량에 네. 이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라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 공사 현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언제든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수인 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건강 이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녔다든지 그런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예컨대 시멘트만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에 시멘트를 묻혀서 도색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질문자님 사연 같은 경우에 세차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게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배상 문제로 빠진다면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그래 우리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임의적인 어떤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경우 문제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건강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세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분들,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만약 입증한다면 당연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사연 같은 경우에 한 분의 피해가 아니라 여러 분 이런 증상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단체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먼저 협의를 요청해 본다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은 법적인 조치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그 공사 현장을 벗어난 그 공사 장비, 네. 요거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요거 네. 불법 아닌가 하는 질문,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거 이동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이동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 이동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될 수 있겠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런 건설기계들, 크레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각 기계별로 별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 안전 기준에 적합한 기계를 운행해야 되는데, 도로 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등록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 기준이 부적합한 기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맞는다든지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사 장비가 다니다가 주변에 더 걸어 다니는 우리 좀 행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쳤다. 네. 이럴 경우는 당연히 보상받는 거 맞겠죠? 그렇죠. 도로를 운행하면서 다쳤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갑자기 뭐 기계가 떨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질문인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위험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뭐 꼭 사고가 일어났어가 아니고 위험해 보이니까 저거 좀 미리 좀 안전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가능합니까? 예, 사업주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서 그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서는 작업 자체를 중지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 뭐 오늘 뭐 아주 질문에 또 명쾌하게 이렇게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이런 공사 현장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 뭐 질문과 답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